안녕하세요. 전박개미 존입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부모님들께 인사도 다녀오고 어제 캠핑하러 갔다가 오늘 집에 와서 짐 정리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하루가 다 가고 있네요. 모두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으실 터인데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장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의 확진 소식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었는데요. 내일 국내장은 아마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다가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흘러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결국 단기적인 악재이잖아요. 기업은 변하지 않으니 우리 기업을 하나라도 알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도 회사 하나 보고 갑시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빅히트 테마와 크래프톤 관련 상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들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다트 반기보고서에 있는 사업의 내용을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 매출 유형은 드라이버 IC, 범핑 등에서 매출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은 DDI 및 PMIC 그리고 CIS 이것에 후공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테스트, 어셈블리 등 단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이 무엇이냐면은 PMIC는 말 그대로 파워 매니지먼트 IC이고요. DDI랑 CIS 같은 경우에는 CIS는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이고요. 그리고 DD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어진 디지털 신호를 실제로 영상으로 출력하는 IC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즘같이 스마트폰 이런 디스플레이의 고도화에 의해서 이런 칩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비메모리 영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칩들입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서는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회사인지 이것만 보고는 잘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기계장치 소유가 지금 190억이 늘었고요. 그리고 리스가 2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에 130억이 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6월 반기 보고서인데요. 내용은 크게 많지 않으니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별 내용이 없어서 공시를 한번 봐봤어요. 공시를 봐보니까 9월 22일 공시로 여기 580억 신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CIS 및 SOC 테스트 설비 증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보고 가실 게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디스플레이 판넬에 들어가는 DDI 매출에 편중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LB세미콘이 LG향에 들어가는 DDI로 회사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 DDI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PMIC에 대한 매출도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듯이 CIS 및 SOC 관련 테스트 설비 증설로 인해서 이 회사가 DDI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아니라 좀 더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시와 사업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CIS와 SOC 테스트 설비 증설이 왜 필요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9월 24일 기사이고요. 지금 CIS와 SOC 테스터를 투자한다고 공시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LB세미콘은 CIS 및 SOC 테스트 증설을 공시했는데 외주 정책을 고려하면은 CIS와 AP 등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외주 정책이 다름 아니라 삼성의 외주를 받고 있어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잘 정리된 리포트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간단히 미리 말씀드리면 삼성이 지금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후공정 쪽을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LB세미콘입니다. 테스나와 네페스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둘 회사뿐만 아니라 LB세미콘을 신규로 추가를 한다는 내용의 리포트예요. 좀 이따 같이 보시죠. 일단 다시 기사로 들어와 보면은 CIS와 AP 테스터 장비 가격을 감안하면은 장비 대수는 22대에서 24대 수준이라고 하고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이 580억에서 100억을 추가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매출은 내년 1월에 찍힐 거니까 내년 타겟으로 이 매출을 기대하는 투자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LB세미콘은 원래 DDI 주력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일 아이템 테스트 사업이 이 시장 전방 산업이 안 좋아지면은 바로 약점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테스트 캐파가 850억에서 900억 수준인데 이 장비가 추가가 된다면은 250억에서 300억 정도니까 3분의 1 정도 테스트 관련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DI 업황도 좋아지고 LB루셈의 COF 호조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약점을 메워주는 투자이고요. 시장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더 찾아봤는데 잘 정리된 리포트가 있었어요. 비메모리 삼총사라는 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이고요. LB세미콘, 네페스, 테스나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내용이 44페이지나 돼가지고 좀 많은데 저랑 같이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강자에서 비메모리 쪽에서도 강자가 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 투자를 축소하면서도 비메모리 쪽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제품의 OSAT이라고 있나요? OSAT를 담당하는 업체들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OSAT는 아웃소싱 어셈블리 테스터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웃소싱한 테스터 업체를 말하는 것 같고요. CIS의 경우는 2019년에 테스다가 외주를 맡은 후에 최근에 LB세미콘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그 공시에 나온 사업인 거죠. 그리고 DDI 범핑 공정은 스택과 네페스 중심에서 12인치 범핑 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LB세미콘이 18년도 하반기부터 외주 벤더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PMC 같은 경우에도 19년도 하반기에 LB세미콘이 벤더로 추가됐다라고 말이 나오죠. 비메모리 후공정에 LB세미콘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LB세미콘은 삼성의 테스트를 위해서 이번에 장비 투자를 한 것이죠. 정반산업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하반기 이후에 IM 사업부가 LSI의 DDI, CIS, PMIC의 주문을 증가시키면서 19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때 이 세 가지 업체의 1차 파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삼성전자의 12인치 비메모리 라인의 증설에 맞춰서 새 업체도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지금 3분기에는 그래도 간만에 엄청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과 함께 주가의 2차 파동으로 연결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매출이 새로 인식이 될 거지만 그 전에 3분기 이 2차 파동을 타겟으로 투자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세 업체가 투자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테스트에 집중이 되어 있고, 테스트는 대규모 투자금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낮은 고정비로 물량만 채워지면 수익성 개선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감가상각비만 털면은 그 후로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 세 회사들의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그 숫자로 보면은 분명 이 회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으로 계산했던 퍼보다는 훨씬 더 낮은 저평가된 멀티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수치가 이제 EV EBITDA라는 건데요. 좀 이따 한번 같이 보시죠. 그것도.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보다는 빅메모리 쪽에 투자를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의 DDI 범핑 테스트가 주력 매출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2018년도부터 DDI 그리고 PMIC, 최근에 CIS, SOC까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비메모리 쪽의 전방 산업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보실 게, 삼성전자 비메모리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CIS와 DDI가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업체의 사업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LB세미콘이 네페스가 담당을 하고 있던 DDI와 PMIC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나가 담당을 했던 CIS와 SO를 신규로 받아가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서 테스나의 12인치 CIS 장비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되었고, 여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LB세미콘이 최근에 CIS의 테스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장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비메모리가 얼마나 시장이 크냐면은 총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35% 정도 차지하고 비메모리가 65% 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미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업계 1위이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도 계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다니 정말 삼성전자는 엄청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BTS 말고 비메모리요라는 이제 LB세미콘의 리포트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 봤던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랑 DDI 범핑이 주력 사업이었는데,
있었는데 비메모리 관련해서 고객사를 다양하게 늘려오다가 2018년도 이후에 삼성전자 매출이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DDI, 19년도에는 PMIC, 그리고 21년에 SoC, CIS까지 비메모리 쪽에 3당 부분을 맡게 될 예정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네페스와 테스나까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19년도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 시장 회복, 지금 3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여기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리포트가 양이 많아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해서 지겨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기억을 하시라고 했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가는 저점 대비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 4,000원이었는데 지금 11,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3배가 뛴 거죠. 그만큼 많이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잖아요. 5천억인데 1, 2분기에는 전방산업이 약했기 때문에 흘려보내주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플이 1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전방산업이 약했기 때문에 350억이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15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LB세미콘에 봐야 될 부분은 EV 에비타입니다. EV 에비타가 현재 5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EV 에비타가 뭐냐면은 EV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플러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입 부채를 합해주고요. 그리고 에비타에서는 영업이익에다가 유무형 자산 상각비 총액을 더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더해주냐면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혀가지고 영업이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에비타를 통해서 멀티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EV 에비타 기준 멀티플을 5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재무제표에서 현금의 흐름을 보면요. 여기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을 보시면은 감가상각비가 에비타가 높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6월에는 260억 감가상각비가 잡혔는데 지금 9월에 공시가 또 나왔으니까 감가상각비가 더 높이 잡혀서 아마 3분기 매출에는 영업이익이 실제로 한 거에 비해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 19년도에 960억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회사에 영업으로 인해서 들어온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지금 멀티플이 5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높은데 이 주가가 많이 높은 게 이게 많이 올라서 높아 보이지만 앞으로 전방산업이 성장을 한다면은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점 대비 높은 거지 이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되게 내용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마무리는 없이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이상 전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